자, 그럼 중국어 공부를 해볼까?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발목 잡게 만드는 한어병음과 성조. 저도 처음에 중국어 발음을 배울 때 멘붕이었는데요. 사실 한어병음과 성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. 자, 그럼 오늘은 중국어에서 한어병음과 성조가 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한자는 뜻 글자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발음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한때 중국인들의 문맹률이 약 95%에 달했다고 합니다.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문맹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중국은 1955년에 표준어를 제정하는데요. 이 표준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? 혹시 기억나나요? 네, 보통화라고 부르죠. 중국은 사람들에게 보통화를 보다 쉽게 교육하기 위해서 한자의 발음 표기 방법을 만들었는데요. 이것을 한어병음이라고 부릅니다. 한어병음, 즉 한어의 음을 표기한다 라는 뜻이에요. 한어병음에는 우리나라의 자음 역할을 하는 성모와 모음 역할을 하는 음모, 그리고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습니다. 성조는 말 그대로 음의 높낮이를 의미합니다. 즉, 말을 발음할 때 높은 소리로 내느냐, 낮은 소리로 내느냐를 다루는 것이죠. 성조는 한어병음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. 성조는 전 세계적으로 고대 때부터 쭉 존재해 왔는데요. 다만 지금까지 성조가 보존되어 온 나라는 중국과 그 외 몇 개의 나라뿐이라고 합니다. 중국의 어느 사투리에는 6개의 성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우리가 배우는 표준어, 보통화에서는 북방방언의 사성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성조의 개수는 총 4개입니다. 자, 그럼 왜 중국은 아직도 성조를 사용할까요? 여러분, 현재 존재하는 한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?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. 알 수가 없어요. 현대 중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만 약 3,500개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발음의 가지수는 겨우 400개 정도라고 합니다. 이는 즉 한자 한 개당 동음 이의어가 약 8.75개라는 걸 뜻합니다. 발음이 같은 한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. 한자의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르니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의미가 정말 헷갈리겠죠? 그래서 중국은 성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. 하나의 발음을 4개의 높낮이로 구분하면 동음이의어가 평균 2~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미가 훨씬 정확하게 전달되겠죠? 즉, 한어병음과 성조는 대중들이 중국어를 훨씬 쉽게 배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. 오늘은 중국어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한어병음과 성조가 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그럼 한어병음과 성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배워봅시다.